찾아보니 이미 1년여 전쯤 소금의 효능에 대해 조회수가 꽤 나온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처음 듣긴 합니다. 제 상식과는 반대고 또 약간은 믿기 어려운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또 최소한 플라시보 효과라도 기분 좋게 느낄 수 있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소금을 충분히 먹을 수 없는 육지동물은 우리 인간과 갈라파고스 거북이를 제외하고는 100년을 사는 동물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금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바다동물을 천적에게 잡아먹히지만 않으면 과반수가 100년은 기본으로 살고 200년 이상 사는 것들도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랍스터는 150년을 살고도 팔팔함으로 측정 불가하고 흰수염고래는 200년까지 살고 북극고래는 220년, 바다거북이는 300년까지, 그린란드 상어는 512년까지 살고 북방조개는 507년을 살고도 팔팔함으로 측정 불가고 물곰은 1550년까지 살고 붉은 해파리는 영생불멸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들 말고도 바다에는 200년 이상 사는 생물들이 밝혀진 것보다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바다동물들이 이렇게 장수할 수 있는 것은 염도가 3%나 되는 짠 물과 짠 먹이를 먹으며 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쯤 되면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소금을 먹으면 장수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물곰은 워낙 특이한 개체라서 그래 뭐 안 죽는 거 인정합니다. 실제 찾아보니 지구가 멸망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녀석이더라고요. 물곰이 우엉 곰이 아니고 조그만 벌레같이 생겼더라고요. 고래나 거북이는 원래 오래 사는 동물로 유명하고요. 그린란드 상어와 북방조개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서도 수명이 400년 이상 된다고 발표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린란드 상어는 특히 수온이 낮은 북극에서 살다 보니 신체 대사가 느리고 더디게 자라 수명이 늘어난 것이라는데요. 짝짓기가 156세가 되어야 가능하다는데 마치 냉동인간 같은 느낌입니다. 랍스터는 찾아보니 이론상 세포 노화를 되돌리는 유전자가 있어서 실제 속살은 노화가 계속되지 않는다는 건 맞는다는데요. 다만 점점 껍데기를 탈피하며 자라는데 이때 천적에게 잡아먹힐 위험도 있고 또한 껍데기가 외부로부터 부식되거나 감염이 되고 또 점점 커질수록 껍데기 탈피를 위한 많은 힘이 들어가서 스트레스를 받는 등의 이유로 평균 30년 정도를 산다고 합니다. 붉은 해파리는 플라눌라라는 이름의 조그만 유생으로 삶을 시작해서 해저에 달라붙으면 폴립 군집체로 발달을 하고 그 후 폴립에서 해파리로 변하여 바다를 헤엄치다가 신체적 손상을 입거나 굶주리게 되면 다시 폴립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잡아먹히지만 않는다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과연 소금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상대적으로 추운 온도에서 자라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인간은 추운 곳에서는 살아갈 수 없게 설계되어 있으니 영화처럼 냉동인간이나 수면냉동 기술이 상용화되지 않는다면 일단 제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소금만 변수로 놓고 봐야겠죠? 그런데 소금을 가장 많이 먹는 독일인과 일본인들이 세계 최장수 국가라는 것만 보더라도 소금이 불로수라는 증거가 아니겠냐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은 6년째 하루에 6g 이하로 먹으라는 소금을 30g 이상 먹고 있지만 혈압이 높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던 20여 가지에 달하는 크고 작은 모든 질환들이 기적같이 다 사라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염식을 시작한 후로는 감기 한 번은 안 걸렸고 배탈 한 번도 난 본 적이 없고 세상에서 가장 흔하다는 잇몸 질환이나 혓바늘 한 번 생겨본 적이 없고 안구건조증이나 피부건조증이나 부스럼 한 번 생겨본 적이 없고 어깨나 허리나 무릎이나 팔, 다리 한 번 아파본 적이 없고 근육통 한 번 발생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소금이 만병통치약이고 불로수가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암이나 당뇨나 고혈압이나 심장마비 같은 큰 질환으로 죽거나 고생하는 사람치고 고염식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저는 6년째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로 이렇게 큰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은 체내 염도가 0.3%가 넘는 사람이 없고 체온도 36도가 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소금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육지 동물들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0.4% 이상의 염도를 유지하는데 그 설탕과 고기를 밥 먹듯이 하는 인간이 0.4%도 안 된다면 그 몸이 무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루에 소금을 10g도 안 먹으면서 설탕은 평균 50g 이상을 먹다 보니 짭조름해야 할 혈액이나 림프액이나 뇌 척수액이나 소화액이나 눈물, 콧물, 침까지도 달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고도 건강하기를 바라십니까? 당뇨가 별건가요? 짭조름하게 나와야 할 소변이 달달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당뇨입니다. 인간은 단 것을 먹으나 쓴 것을 먹으나 신 것을 먹으나 어떠한 것을 먹어도 소변으로 나올 때는 반드시 짭조름하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소금은 너무 적게 먹고 설탕은 너무 많이 먹다 보니 그렇게 많은 양의 설탕을 도저히 짭조름하게 중화시킬 수가 없어 소변이 달달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변만 달달하게 나온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혈액을 비롯한 모든 체액이 달달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나뚜루 아이스크림 1개를 먹으면 설탕 20g을 먹는 것입니다. 거기다 짭조름해야 할 반찬들은 달지 않은 것이 없고 짠맛으로 먹는 장아찌와 젓갈까지도 달달하고 후식이나 간식으로 먹는 것들까지도 설탕이 안 들어간 것이 없고 심지어는 건강하라고 먹는 건강식품들까지도 달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러고도 하루에 먹는 소금 10g 가지고 그렇게 많이 먹는 설탕을 짭조름하게 중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술이나 커피나 달달한 음료수는 또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이러고도 소변이나 체액들이 짭조름해지기를 바란다면 착각도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쯤 되면 온갖 질환들이 창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래도 의사 말만 믿고 저염식을 고수하시겠습니까? 저염, 고당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이쯤 되면 또 의문이 듭니다. 아니, 조금만 찾아봐도 소금 과다 섭취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정보가 너무나 많은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습니다. 소금 과다 섭취는 고혈압이나 심혈관, 뇌혈관 질환의 위암 유발인자가 되기도 한다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소금이 적은 게 좋다, 많은 게 좋다 하는 이분법적인 논리는 과거 시대, 고대 학력고사 보던 시절, 교련 선생님이 애들 패던 시절 이야기인 것 같고요. 요즘에는 천일염, 정제염, 히말라야 핑크소트 등 소금 종류도 다양해지고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다는 다양한 논문들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소금보다는 당이 문제다라는 주장도 있고 소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애들이 깍두기랑 김, 햄 같은 것들만 집어먹으면 짜게 먹지 말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짜게 먹는 것보다 적당한 수분 섭취와 당 섭취 자제 등 더 위험한 식습관이 많은 것 같고 또한 그 사람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 보입니다. 음주도 술 많이 먹는 사람은 간암 걸리거나 건강에 안 좋다라는데 술이 중독을 일으키고 극단적으로 많이 먹으면 뇌나 몸에 안 좋다는 것이지 매일 일정량의 적당한 술은 오히려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저희 연로하신 의사 말 안 들으시는 아버지가 직접 80여 년간 체험하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사례를 봤을 때 당은 줄이고 적당한 소금은 섭취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건강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고 얼마나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각자 본인의 몸에 맞게 잘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보시고 생각나는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셔도 좋겠고요. 은퇴 노후 준비에 필수인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 지금 한번 본인의 식습관이나 생활 패턴을 한 번쯤은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